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와 응원에 제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의 세대 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 세대가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만이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는커녕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10년 동안 뻔한 인물들과 낡은 구도에 갇혀 있습니다. 세대와 진영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과거 회기적인 분열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 정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정치가 낡고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의 세대 교체로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낡고 무기력했던 정치에 책임이 있는 인물, 청년 세대의 실망과 분노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 새 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뻔한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박용진이 우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젊은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혁신 선도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 세대 교체를 이끌겠습니다. 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 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한국 사회 변화와 혁신의 대장정을 이끌어가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연설 잘 들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자신이 등장하나 보고 계셨군요. 지금까지 한 10배쯤 남았습니다. 정치에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와 함께 밀레니엄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을 위한 사회 대개혁이 가능해집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는 개발도상국 시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세대 간 통합과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 문제, 자산 성장,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한 모든 분야에서 세대 간 양보와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이 정치에서의 세대 교체로 사회 경제 분야의 세대 통합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시대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재테크, 노후 준비에서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 꿈은 이룰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늘의 삶을 유지할 걱정으로 버겁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평범한 행복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세월 평범한 국민들이 성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럴싸한 집안의 배경이 없어도,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대한민국 역시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산업국가 시대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철권 통치에 맞서 민주국가를 달성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춰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안심과 다행이라는 복지국가의 최소 안전망에 머물지 않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노력의 대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바로 행복국가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 헌법 10조가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오래된 희망의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1조의 실현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10조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의 목표가 되고, 단지 종이 위의 글씨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은 가슴 설레는 우아함이 아니라 가슴 떨리는 치열함이 동반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고 헌법 정신 실현을 위한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심리적 안정을 넘어 경제사회적 조건과 제도 변화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국가를 만드는 과정은 낡은 관료와 일부 기득권 세력들에 맞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보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 있고 자신들의 이익이 견고하게 보장되는 불공정과 불평등 구조 안에 우리 사회를 계속 가둬두고 싶어하는 세력들과 용기 있게 맞서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돈 없고 힘없고 백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드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확신도 필요합니다. 행복국가를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을 박용진이 시작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행복국가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용진은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한유총이라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재벌 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웠으며, 거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작 결함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5년간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리콜과 무상수리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불공정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더 큰 변화를 위해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 대상이 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강남 부동산값 잡는 일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이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에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데 고칠 제도는 고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 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판 테마색 구상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세계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 효율적인 국부관리 및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 적립계좌 등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 제도를 마련해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자산 성장을 꿈꾸는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국가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을 육성하고 남녀 평등 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온 국민 행복 평등 병역 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 수행을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 시간 동안 국민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초라한 국방 의무가 되지 않도록 헐값 징집 시대를 지금 당장 종식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고 국민의 권리는 온갖 서류를 모아 신청해야만 하는 불친절한 복지행정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공무원 중심의 탁상행정, 부처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을 일소하겠습니다. 국민 권리인 복지 혜택을 신청주의가 아닌 적극주의로 전환하고 모든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복지행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배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온국민 행복 배당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금 걷어주는 선심행정, 국민과 기업의 수십조 증세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남용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고루 배당하는 새로운 국민배당 시스템을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이끌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응원하고 실패가 두렵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 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 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하여 혁신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3차 경제 부흥의 대동맥이 될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아서 유니콘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개, 20개가 등장할 수 있는 온국민 행복혁신 창업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시장,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력으로 인정받을 기회, 격차 해소,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어떤 시민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실현되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뻔한 인물, 뻔한 구도로는 뻔한 패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 인물, 낡은 가치로는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한 정당의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믿고 맡기셨던 세계 인류 혁신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개혁의 추진 등 중요한 시대 과제의 좌초를 의미합니다. 역사의 엄청난 후퇴이자 정치 세력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입으로만 혁신을 말한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 세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맡겨졌던 역사적 과제와 책임을 제대로 짊어지고 나아갈 도덕적 우위와 정책적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젊은 새 인물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 우리 시대 과제를 제대로 안수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혁신 선도국가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박용진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앞장세워 주십시오. 흙먼지를 일으키며 초원을 질주하는 사회 변화와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스스로 일어서 도전하는 정치인,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파를 배경으로 삼거나 누구의 지원을 얻고 나서는 상속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당원과 더불어 변방에서 중원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창업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저 박용진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대통령 선거 승리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부탁의 말씀,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려면 우리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성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국민의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관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관심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와 창업, 주택정책과 자산성장 등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병제 전환과 국방개혁, 미중 갈등 대응의 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등 안보 문제에서 준비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도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할 때 단호하게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자녀의 교육, 노후 설계 등 평범한 국민의 관심에 답을 하고 평범한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쇄신의 결과로 박용진을 내세워 주십시오. 박용진을 민주당 혁신의 증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젊은 대통령 후보 박용진을 앞장세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대변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중의 40대 기술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 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네 번째 민주개혁 정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에 이어 행복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낙관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 통합과 상식의 정치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의 나라, 성장의 나라, 성공과 자신감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100년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후위기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겠습니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우리 사회 오랜 과제에 답을 써넣겠습니다. 코로나가 안긴 많은 숙제도 해법을 찾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한 지원,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적극적 정책으로 재벌에게 좋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보건의료 방면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장기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새 세상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새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박용진과 함께 행복한 도전을 시작해 주십시오. 오늘은 안타깝게도 마스크를 쓰고 정해진 인원만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지만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1년 뒤 이곳 국회에서 박용진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마스크 벗고 활짝 웃으면서 행복국가 대한민국 건설의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벅찬 약속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박용진 의원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오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박용진 의원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작성 시간입니다. 스태프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테이블, 현수막 등 세팅해 주시고요. 카메라도 잠깐 뒤로 옮겨주세요.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해야겠다. 앉아 계신 귀인 여러분들께도 안내드립니다. 메시지 작성이 불편하시지 않게 세 계조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 먼저 나와서 응원 메시지 작성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닌데 안 나온다. 여기다가 해놓고 사는 게 좋지. 네, 제일 앞에 줄 분들 응원 메시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태프 여러분들 필기구 나눠주세요. 이열이야. 새치기 하면 안 돼. 2열, 1열, 2열. 1중대, 2중대. 쓰고 촬영을 어떻게 가라. 말도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다 쳐야 되나 안 쳐야 되나 안 치면 또 무한해지나. 스태프 여러분들 의자 한 번만 세팅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쓰라고 해. 그러게 말입니다. 밟고 써야 되니까 또 뒷줄 같은 거. 어떻게 보죠? 이제 2열 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승리는 무전략이 전략이야. 지난번 우리가 승리했던 요인은 전략위원장이 했는데 그렇지. 네, 2열 작성 준비해 주세요. 무전략의 전략이야. 네? 2열 이제 앞으로 나가주세요. 네, 2열 앞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응원 메시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서 응원 메시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게 무대를 커버해야지. MC를 말하는. 저도 맨날 그때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맨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고 하면은 그래도 면역이 되더라고요. 너무 나는 그런 그래도 처음인데 잘했어. 뭔가 말은 꼬이는데 몸은 긴장을 안 하고. 테드리야. 아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할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까지인가요? 3, 4열 모두 나왔다. 아, 이제 조금 더 이제 네네. 나가시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마지막으로 3, 4열 의원분들 모두 모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응원 메시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거 응원 메시지 끝나고 사진 촬영 있으니까 다 쓰신 분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응원 메시지 작성 끝나고 저희 사진 촬영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신 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작성 다 하신 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 나와서 응원 메시지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진 찍을 때 같이 저도 찍어요? 같이 그래도 옆에서 아, 찍을 때 여기 옆에서 앞에 저도 좀 마스크 쓰고 창피할 거 많았어. 내가 친구 하는 거 찍으라고. 못 가는데 이거 운동하러 갔어야 돼. 운동하러 갔어야 되는데. 아 여기 젊은 분들 떨어지냐고.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1분 있다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작성 안 하신 분들 지금 다 나오셔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작성이 끝난 이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작성하신 분들도 잠시 대기해 주시면은 사진 촬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후원금은 500만 원 줄 수 있어. 10만 원씩은 각자 답답하고 490만 원. 예, 스태프 여러분들은 의자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스태프 여러분 의자 하나 가져다 주세요. 예, 이제 메시지 작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스태프 여러분 메시지 작성된 현수막 들 준비해 주세요. 테이블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제 메시지 작성 종료됐습니다. 예, 이제 그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서 사진 촬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프 여러분들 테이블 치워주시고요. 의자 세팅 다 됐죠? 네, 현수막을 양 옆으로 들어서 위치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준비됐나요? 네. 네, 두 번에 나눠서 찍겠습니다. 먼저 정자세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화이팅하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박용진! 대통령! 박용진 하면 대통령으로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시나리오 한장 남겨. 자,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언론인들 지금 지금요? 오늘 네, 지금 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장례 정리가 되면요, 언론인 여러분들 박용진 후보가 그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쌤 여러분들 지금 빨리 의자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박용진 의원이랑 언론인 여러분 일문일답 혹은 백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해주시면 돼요. 앞에 계시네. 이제 박용진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고, 박용진 의원님. 지금 의원이 어디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의원님 마이크. 네. 기자 마이크. 기자, 그러니까 한 명 있어야 돼. 누구가 한 명이 저거 하시는 분 있어야 돼. 사진 한 장 찍어. 잠시 사진 촬영만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잠시 사진 촬영 마무리만 하고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제한을 시켜주면. 이건 의원님 거고 이거는 기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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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단상 테이블로 일로 오셔서 하시는 거 아니면 따로 아, 네. 자리를 만들어?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네, 네, 네. 여기서 요거 때문에 아 그럴까? 여기서라고? 밑에 내려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때문에 그렇군요. 세팅이 돼 있어서 여기서 해야 된다고. 아 네. 마이크가 세팅이 돼 있어서. 아, 마이크가 이거? 마이크 올라와서 쓰시겠습니까? 아, 예. 이제 질의응답 근데 뭔가 이- 자유롭게 질의응답. 기자들 일문일답은 뭔가 시크릿해야 되는데 다 들리면 아니 뭐 예, 상관없어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자유롭게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제가 진행할게요. 예. 이것만 이제 하고. 여기서요? 예. 예. 질문 주시면 제가 네, 예, 안녕하세요. 건설경제 박정배 기자입니다. 경선 연기론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경기장에 막 들어선 플레이어입니다. 경기 규칙은 지도부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파가 어떻게 경기 규칙을 정하고 대회 규칙을 정하든 손흥민의 역할은 골을 넣는 데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목표, 행복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논의해서 지도부 중심으로 잘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합뉴스 강민경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책 제안 중에서 국민 행복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연수익 7% 이상의 적립계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적인 혹시 실현 방안까지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랑요. 또 이게 해당 계좌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제도를 마련한다 하셨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뭐 재테크 플랜 같은 걸 좀 짜주신다는 의미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확한 이해시고요. 지금은 뭐 다 시들해졌습니다만 그 한참 대한민국 그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때는
이른바 재형저축이라든지요, 혹은 뭐 청약제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국민주, 뭐 포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국민주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하고 그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국가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정부가 경고만 하지 어떻게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 자산 형성, 미래 설계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안정적인 그 이런 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부펀드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 한국판 테마색이라고 하는 건 그 싱가포르 투자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을 보면 국가의 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난 30년간 수익률은 5%대입니다. 그리고 4차 재정축에는 4%대의 수익률로 보수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투자공사 그리고 각종 연기금을 다 통합해서 1,000조는 훨씬 넘고요. 2,000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부펀드를 가장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운용 단위에서 이 규모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대의 그 수익률을 가지고 2057년에 고갈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연 1%대밖에 되지 않는 각종 연기금의 수익률도 높여야죠. 그렇게 해서 나라도 부자로 만들고요. 또 국민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부펀드와 연계한 그 적립식 계좌를 열어주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매달 얼마씩을 적금을 들듯이 이렇게 적립을 하면, 계산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금융권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의 노동자가 월 50만 원 정도의 저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면 7%의 복리로 계속해서 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계좌가 열리게 되면 한 그 30년이면 그 원금과 이자 모두 합쳐서 한 뭐 6억이 좀 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세금 걷어서 막 나눠주는 그런 선심 행정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노력, 내 노동에 의한 그 임금을 어떻게 저축하고 관리하느냐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해 주어야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정치이고 책임 있는 정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니 어떻게 박용진이 대통령이 된다고 7%가 돼 생각하시는데, 노르웨이, 캐나다 그 연기금 다 8%대예요. 7%도 아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다 8%대고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그 국부펀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아까 재벌 총수의 불법과 반칙에 맞서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싸우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하나 하고요. 노동개혁 말씀 짧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거는 법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 말고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 뭐 사명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거 뭐 그다지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입니다. 법의 원칙 잘 세우고 또 이런 문제를 본인도 이런 문제를 다 홀가분하게 털고 나서야 제대로 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는가가 제 생각입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첫 번째로 지금의 일자리에는 흔히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모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청년 대책이다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평생 직장 이런 거는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 사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일자리의 노동 형태는 되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 인생을 살면서 3번, 4번 직장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투잡, 쓰리잡을 해내야 되는 것이 현재의 노동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또 안정되게 일자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플랫폼 노동자들도 수십만이 넘어가고 배달 노동자들도 수십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 줄지에 대한 계획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회적 타협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무급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그저 연봉 서열에 따라서 임금을 많이 가져가고 특별히 같은 일이 아닌 다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봉 서열 제도에 의해서 그 임금을 많이 가져가는 체계는 어쨌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격이 있을 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지금 당장 합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직무급제에 대한 변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기자는 아니고, 예, 기자는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기자들 이왕- 먼저 하시고 저 따로 말씀 나눌게요. 아니, 순서가 왔으니까 뭐 얘기해도, 기자님도 들어도 되는 거예요.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 그렇다고 해서 뺏어가면 가만 협조해 주십시오. 아니, 예.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민경 기자님. 저 질문 하나 더 드려서 죄송한데 그 하나는 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국민 행복배당 관련해서 결국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업무 체계를 좀 변화시키겠다는 의미인지 혹은 뭐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데이터 기반 수익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대권을 이제 출마자로서 여권 내 소위 말하는 빅3 대권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보다 이제 의원님이 좀 더 어느 부분이 좀 더 강점인지 이분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자에 대한 질문은 기자회견문에서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내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누구 들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는 뭐 일단 답을 또 드리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시대의 흐름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정치의 낡은 구도와 뻔한 인물 이런 거에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복원하고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기대를 드리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제가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꼭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많이 걷어서 그거 나눠주는 방식의 기존의 인식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스스로 자산 형성하고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냥 얼마 나눠준다 이렇게 나눠준다 방식으로 하는 거에 청년들이 얼마나 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정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 국민 행복 국민 배당 시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원스톱 시스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른바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필요한 것에 대한 노출 광고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출 광고를 통해서 얻고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유튜브가 우리 2018년 대한민국에서 약 한 3조, 4조 정도의 매출액과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게 다 노출 광고로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크게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모이는 거죠. 국민들이 다 거기 접속을 하고 보는 곳에 일종의 노출 광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얻어내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다 돌려드린다. n분의 1로 다 나눠드린다. 이겁니다. 물론 그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실험으로 온 국민 배당 시스템, 배당 제도가 행복 배당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은 유튜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키즈노트라고 하는 앱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거기에 가면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300만 정도가 넘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노출 광고를 통해서 회사가 민간 회사인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국가가 주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데이터 노출에 불안감 없이 국민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노출 광고하고 또 기업 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구체적으로 짜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온국민 행복정치연구소의 토론회가 매주 있습니다. 그 토론회 때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이런 새로운 사회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제출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네, 여기 연설문에서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궁금해서요. 행복국가라는 키워드 자체가 제목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단순히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행복, 또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얻는 행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얻는 행복, 그리고 그와 결혼해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났을 때 이루었을 때의 행복. 근데 이 행복들이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미지로 생각하면 아름답고 우아하죠. 그러나 이 행복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게 저항과 반발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도의 변화와 법의 개선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아까 연설문에도 담았습니다만 복지국가 위가 행복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0년 전, 70년 전에 차근차근히 만들어졌었던 그러니까 아이디어들과 실험들이 구축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행복국가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끌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 유치원 내 회계에도 투명성이 원칙이다. 에듀파인 써라 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손도 대지 못했던 교육 관료들, 이런 일들을 내버려두고 어떻게 행복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단계예요. 하나는 우리 사회의 대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기, 또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 새로운 설계, 이런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자신의 바라는 각자의 희망, 소박한 삶의 행복,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뒷받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대한민국의 설계, 혁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인류적 국가라고 하는 그 표현과 행복국가는 사실상 그래서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네, 날카롭고도 의미 있는 질문. 예, 아직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의원님, 그 아까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지도부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지도부는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도부의 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특별한 의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당원 당규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년 가까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작년 1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준비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출마 선언 날짜도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뜻밖으로 생겨서 그 날짜도 2달 뒤인 오늘로 미루게 된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는 게 유리할지 다음에 나가는 게 유리할지가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경선이 치러져야 박용진에게 유리한지 그렇게 주판을 튀기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제 역할 해 나가겠습니다.